최영은 고려 후기의 무신으로 고려 후기의 지배계층이었던 권문세족의 가문에서 태어나 사원부 간관을 지냈던 부친 최원직으로부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유언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16세였다. 그는 부친의 유언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실천하며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늠름했으며 용력이 출중하여 문신 가문에 태어났으면서도 병서를 읽고 무술을 익히어 무장의 길을 걸었다. 최영은 관직에 늦게 발을 들인 편이었는데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야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당시로는 상당히 늦은 나이였다. 당시는 공민왕이 즉위하며 반원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군주로서의 길을 걸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기 힘든 격변 속에 공민왕의 입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영은 공민왕 즉위 후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공민왕 재위 초반인 1352년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 공로로 호군에 임명되었고 대호군으로 승진하였다. 1354년 원나라에서는 한족 반란군인 장사성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고려의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때 공민왕은 원의 요청에 따라 40여 명의 장수와 함께 중앙에 정예군 2000명을 보냈는데 고우성 전투에서 최영 등은 27차례의 전투에서 27차례 전승하였다. 그렇게 고우성을 함락하기 직전이었으나 이때 반란군 정벌군의 사령관인 재상 토크토아가 경질되자 사령관의 부재로 혼란에 빠진 연합군은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 회군하는 고려군에게 또다시 원은 회수 이남 최후의 방어선인 회안로 수비를 맡긴다. 최영이 선두에서 장사성이 이끄는 반란군을 격퇴하고 여러 차례 창과 칼에 찔렸지만 그럼에도 아예 성문을 열고 끝까지 적을 추격, 섬멸하는 공훈을 세웠다. 최영은 장사성 진압전에서 복귀한 후 유탁, 염제신 등과 함께 공민왕에게 원나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했다. 이는 강릉대군으로 원나라의 볼모로가 있으면서 원나라의 쇠퇴 조짐을 감지했던 공민왕의 뜻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당시 공민왕은 25이었고 최영은 39이었다. 공민왕은 반원운동을 일으켜 당시 고려의 공료로 원의 황후가 된 기왕후의 일족인 기씨일파를 숙청하고 동시에 최영으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가 원의 역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최영은 서북면 병마사 인당과 함께 서북 지역으로 출진해 압록강 서쪽의 팔참을 공격하여 옛 영토를 수복했다. 이후로도 북쪽에는 홍건적, 남쪽에는 왜구가 날뛰니 공민왕은 최영으로 하여금 동북면과 서북면에서 각각 왜구를 방어하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양광도와 전라도의 채복사로 삼아 감찰 임무까지 한꺼번에 시켜가며 어떻게든 왜구를 막아보려 했었다. 명장 최영은 왜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60년 홍건적마저 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입하였다. 홍건적은 1차 침입으로 지금의 평양시 지역인 서경을 함락시키는데 최영은 침략에 맞서 이방실 등과 함께 빼앗긴 서경 일대를 탈환하고 달아나는 적들을 경멸하는 큰 공을 세웠다. 2년 후인 1362년 홍건적이 2차로 고려에 침입하였고 이번에는 10만 대군이었다. 개경방어를 주장한 최영의 주장과는 달리 조정 대신들과 공민왕은 남쪽으로 피난하였고 결국 개경까지 함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최영은 안후, 이방실 등과 함께 수도개경을 탈환하였다. 홍건적을 물리친 뒤 공민왕이 개경 인근 흥왕사 행궁에 머물렀을 때 흥왕사에서 김용의 쿠데타가 일어난다. 바로 그 유명한 흥왕사의 변이다. 이때 밀직사의 자리에 있었던 최영은 개경에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밤새 달려와 반란군들을 진압하였으며 김용은 최영의 손에 죽었다. 최영은 왕을 구출한 공로로 1등 공신으로 책봉된다. 이때부터 최영은 그 초상을 공신각에 걸어두게 된다. 이후 1년은 왜구와의 끝없는 전쟁이었는데 213척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왜구가 고려 수완현을 공격한 것이다. 또한 이듬해인 1364년 원나라의 기왕후가 본인 일족의 복수를 위해 덕흥군과 최유로 하여 1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온다. 최영이 원나라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북방과 싸우는 동안 왜구는 또다시 엄청난 기세로 침공해오기 시작한다. 무능한 장수들은 왜구와의 방어전에서 대패를 당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러나 최영은 연주에 침입한 원나라 동명로 만호 박백야대와도 싸워야 했다. 최영은 박백야대를 격퇴하고 곧바로 이듬해 교동도와 강화도에 출몰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동서강도 지휘사가 되어 동강에 나가 지켰다.
대전란의 시대의 최영은 단 1년도 쉬지 않고 고려 전역을 누비며 최전방에서 피 튀기는 전투를 계속해서 치러야 했는데 고려 말기에 최영이 있는 전선은 방어가 되었고 최영이 없는 전선은 무너졌으며 최영의 자리는 대체가 되지 않았다. 즉위초 의욕적으로 반원정책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공민왕이 원의 공주이자 아내인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사망하자 시리에 빠져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하여 경사는 그에게 맡겼고 1372년 자제위를 두어 향락에 빠졌다. 신돈이 권력을 휘두르자니 최영이 걸림돌이 되었다. 신돈의 모함으로 최영은 처음으로 계림윤으로 좌천당의 임지로 떠나게 된다. 신돈의 일파인 이등님이 직접 최영을 군문하였고 이 일로 최영은 관직을 상탈당하고 가산을 몰수당한 채 6년간의 귀양길에 오르게 된다. 이후 권력의 정점에 선 신돈이 공민왕의 암살을 계획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신돈을 처형하였다. 신돈 처형 이후 최영은 복귀하였고 공민왕이 시에 들 무렵 탐나정벌에 나서 있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을 평정하러 떠난 것이다. 살아생전 끝없이 반역 사건에 시달리던 공민왕은 44세의 나이에 자제위 홍윤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최영은 타지의 전장에서 군주의 죽음을 전해 듣는다. 공민왕이 죽자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이 고려 3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최영은 우왕의 즉위 후에도 고려군의 명장으로 계속해서 활약하였다. 1376년 왜구가 충청도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자 직접 선봉에 서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이를 홍산대첩이라 하며 이성계의 황산대첩, 박위의 대마도정벌, 최무선의 진포대첩, 정제의 관음포전투 등과 함께 이 시대의 중요한 전투로 손꼽힌다. 이때 최영은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서서 노구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했는데 왜구의 화살을 입술에 맞았다. 최영은 당황하지 않고 바로 화살을 뽑아서 자기를 쏜 왜구를 쏴 죽였다. 이 즈음 고려의 병권은 최영이 장악하였고 조정의 실권자는 이인임이었다. 최영은 이인임과 함께 우왕을 보좌하였고 이인임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을 무력으로 도운 결과 최영의 지위는 견고해졌다. 최영은 일편단심 고려의 충신이었다. 그러나 이인임은 권모술수를 마다않는 권신이자 간신이었다. 우왕 12년에 당대의 실권자인 이인임이 사직하자 그의 빈자리는 이인임 일파가 채우며 가렴주구를 일삼았다. 우왕은 이인임 일파에 대해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최영은 우왕의 밀령을 받고 이 난행을 타파할 것을 작심하였고 이인임 일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성계를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우왕 14년에 이인임 일파를 숙청했는데 이 사건이 일명 무진피화다. 최영과 이성계는 군대를 동원하여 인견미와 여문방을 체포한 다음 처형하였고 그들의 일가 친척들도 죽였다. 은퇴한 이인임도 체포되어 귀양을 갔고 창왕 때 귀양지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이인임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공으로 최영과 이성계는 재상직에 올라 고려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무진피화는 이성계에겐 최영을 통한 화려한 권력 핵심 간부로 급상승한 대비이기도 했다. 이후 우왕은 최영에게 장인어른이 되어줄 것을 애원했다. 최영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혼인은 이루어졌고 최영은 왕의 장인이 되었다. 우왕과 결혼한 최영의 딸이 바로 우왕의 제2비인 영비 최씨다. 이렇게 최영은 임금의 장인이 되어 늙음하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당시 중국에선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가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고려와 명나라는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왕 14년 명에서 귀국한 설장수가 명나라 황제의 성지를 전한다. 그 내용인즉 천령 이북 지역을 모두 명나라 땅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 라는 명령이었다. 북변과 그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한인, 여진 등 모든 백성까지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를 내린 것이다. 천령위 문제로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다. 고려의 북쪽 영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겠다는 명의 주장에 고려와 명나라는 영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최영은 우왕에게 대대적인 요동 정벌을 주장하였고 결국 팔도도 통사의 자격으로 원정을 총지휘했다. 약 5만 정도의 병사와 2만 필의 말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하였다. 최영은 원래 후배 무장인 이성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사불가론을 내세우는 이성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관계가 상하였다. 그런데 최영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한 출정을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출정하지 않고 우왕과 함께 고려에 남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팔도도 통사로서 최영 본인이 직접 출정해 군사를 지휘하려는 것을 우왕이 나서서 극구 말렸기 때문이다. 선왕이 시해당한 것은 경이 남쪽 탐나를 정벌하느라 개경을 비워서 선왕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경이 북쪽으로 가버리면 내 옆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코의 난 당시의 사태가 우왕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다. 최영의 출전이 밀리면서 군사의 지휘권은 이성계와 조민수의 손에 들어갔고 이것이 최영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만다. 요동정벌에 회의적이었던 이성계는 북진하여 위화도 근처까지 진군하였으나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게 되자 함께 출전하였던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 왜군을 단행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최영은 도성에 몇 없는 병사를 추려서 반격에 나선다. 그러나 마지막 한 명까지 딱딱 긁어 모두 요동공략군으로 추진시킨 상황인 터라 개경엔 병사도 변변치 않았고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다. 백전노장 최영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민수의 부대를 패퇴시키는 등 최후의 활약을 펼쳤으나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수만 명의 군세를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최영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패하며 반군이 개경에 몰리게 되어 최영은 체포되고 만다. 이때 최영을 잡은 이성계는 그에게 이와 같은 사변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의를 거스르는 것은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힘들게 되어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는 까닭에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고려사전료에 이해님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판삼사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최영이 듣고 매우 노하였으나 감히 말은 못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영은 이때가 되어 탄식하기를 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였다. 최영은 믿었던 후배 무장 이성계에 의해 유배되었고 창왕 즉위 후 개경으로 압송되어 또 한 번 참혹한 신문을 받고 향년 73세의 나이에 참수형에 처해졌다. 수없이 많은 전투에 참전하며 고려를 지켜낸 위대한 장군 최영, 그렇게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다. 처형되는 순간에도 최영은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태어났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최영이 처형된 날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다고 한다. 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부녀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개경의 상인들은 모두 가게 문을 닫아 이성계 일파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표시했다. 최영 장군의 시신이 길가에 누워있으니 그동안 행인들도 모두 최영 장군의 시신을 훼손할까 두려워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무인으로서의 활약도 전설급이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백성들의 행동만 봐도 그는 단순한 명장이 아닌 고려의 수호신이자 대들보 같은 존재였다. 최영은 사후 그가 죽은 고향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중부지방에서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장군신인 최일장군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최일장군은 최영 장군의 이름을 잘못 옮겨서 생긴 명이다. 살아생전에 그의 청렴함과 함께 그의 죽음이 가지는 억울함과 원한이 그를 신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무속신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모시는 무신도를 보면 최영 장군은 손에 삼지창이나 월도라는 칼을 들고 있거나 말을 타는 등의 위험 있는 장군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영 장군이 억울하게만 죽었다면 신으로 모셔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이성계는 최영에게 무민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의 넋을 위로하였다. 그런 점에서 억울하게 죽었지만 후에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 억울하게 죽은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영이 최후를 맞을 때 내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 만약 내가 평생에 있어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의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았다는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설화처럼 전해진다.